안녕하십니까, 디지용입니다. 이번 시간엔 K5 가솔린 1.6 터보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형 K5의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 좋은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을 알아보고 간단한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형 K5의 재원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솔린 2.0과 1.6 터보 LPG 2.0 비교해보면 시작 가격은 2,351만원으로 가솔린 2.0이 가장 저렴하고요. LPG 2.0은 가솔린 2.0 대비해서는 285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미션은 가솔린 2.0과 LPG 2.0은 6단 오토미션 사용하고요. 1.6 터보는 기존에 사용하던 7단 DCT 대신에 8단 오토미션을 사용합니다. 출력을 보시면 가솔린 2.0 대비 1.6 터보가 20마력 높아졌고 토크는 7토크가 높아졌는데요. 20마력 높아진 거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토크가 7토크 높아진 거는 차이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비 부분에서도 18인치 기준 가솔린 2.0이 12.7km 나오는데요. 1.6 터보가 더 높은 13.2km가 나옵니다. 신형 K5는 가솔린 2.0과 1.6 터보의 트림 구성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4개의 트림으로 구성되고요. 기존의 K5 1.6 터보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이 3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K5 1.6 터보를 노옵션 구입하시면 2,430만원이고 풀옵션 구입하시면 3,675만원이기 때문에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는 1,245만원 차이고요. 구형 K5와 신형 K5를 1.6 가솔린 터보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 한번 해보면 기존 모델 대비 신형 모델의 기본 트림 가격이 오히려 59만원 낮아졌습니다. 가격은 낮아졌는데 사양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죠. 일단은 8단 오토미션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기본 휠도 17인치로 들어가고요. LED 헤드램프에 전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의 많은 사양들이 추가되었고요. 그런데 구형 K5가 더 좋은 사양들도 있습니다. 외관 사양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도어 손잡이, 그리고 D컷 가죽 열선 핸들이 신형 K5는 두 번째 트림부터 들어가는데 기존의 K5는 기본 트림부터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가 구형 K5가 더 좋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신형 K5에서 빠진 사양보다 더 좋아진 사양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 트림 가격이 59만원 낮아졌기 때문에 신형 K5는 1.6 터보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형 소나타와 신형 K5를 1.6 터보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나타 대비 K5의 기본 트림 가격이 59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소나타는 1.6 터보 센슈어스죠. 근데 K5가 좋은 사양도 있고 소나타가 좋은 사양도 있어요. K5가 좋은 사양을 보시면 기본 트림의 K5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통합 주행 모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LED 실내등도 들어갑니다. 소나타가 좋은 사양을 보시면 소나타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전 트림에 들어가 있으니까 LED 리어 콤비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K5에 전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는데 소나타는 센슈어스의 전면과 1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 트림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 해서 요 달라진 사양들을 보실 수 있는데, 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K5가 기본 가격이 59만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요 소나타 대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형 소나타와 K5를 1.6 터보의 풀옵션으로 비교해보면 소나타 대비 K5의 풀옵션 가격이 오히려 7만원 높아졌습니다. 기본 트림 가격은 59만원 낮았는데 풀옵션으로 하면 K5 풀옵션이 7만원 높은 가격이 되죠. 이 풀옵션에서 K5가 더 좋은 사양은 일단 소나타에는 18인치 휠까지만 들어가는데 K5는 1.6 터보에 19인치 휠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D컷 핸들이 들어가고 LED 실내등과 그리고 전자석에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가 적용되고요. 소나타가 더 좋은 사양도 있습니다. K5에는 인조가죽 시트와 천연가죽 시트만 들어가는데 소나타에는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컬러도 그레이즈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5에 들어가지 않는 후면 전동 커튼도 들어가고요. 소나타와 K5의 풀옵션은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형 K5가 나오면서 시승 행사에 전부 다 1.6 터보 모델을 내놓았죠. 그런데 기본이 되는 모델은 가솔린 2.0 모델이거든요. K5 가솔린 2.0 모델과 1.6 터보 모델의 기본 트림 노옵션을 비교해보면요. 가솔린 2.0 대비 1.6 터보의 기본 트림이 79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기존의 K5는 가솔린 2.0과 1.6 터보의 기본 트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신형 K5는 가격 차이를 79만원으로 딱 줄였고요.
이 79만 원에 어떤 게 추가되냐면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 6단 자동 변속기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C타입 MDPS 대신에 R타입 MDPS 들어가고, 그리고 컬러를 요트블루 컬러라고 해서 파란색 컬러, 그 컬러는 1.6 터보만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 요트블루 외장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양을 보게 되면 79만 원 높은 가격이 오히려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솔린 1.6 터보의 기본 트림은 가솔린 2.0과 마찬가지로 트렌드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2,430만 원이고요. 가솔린 2.0의 트렌드 트림과 비교하면 가격이 79만 원 높은 가격인데요. 가솔린 2.0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 드렸기 때문에 1.6 터보 모델에서는 간단하게 기본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7단 DCT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C타입 컬럼 타입 MDPS 대신에 렉 타입 MDPS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 K5는 가솔린 1.6 터보 모델에도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신형 K5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됐습니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같은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전방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하이빔 보조와 그리고 오래 운전했을 때 경고를 주게 되는 운전자 주의 경고까지 해서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체 센서는 우선 후방만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 전방까지 들어갑니다. 전좌석에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들어가는데요. 시트벨트 리마인더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승석이 표시가 되고, 이제 후석 세 자리도 이렇게 빨간색 LED가 들어오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출발 초기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창문은 전 트림의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윈도우가 들어가고요.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셔야지만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를 음성인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같이 해서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1.6 터보 모델도 기본 트림에는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트림부터 18인치 휠과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 트림에서도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19인치 휠로 바로 점프해서 옵션 적용하실 수 있고요. K5는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본 트림에 들어가 있는 LED 헤드램프는 뒤쪽에 반사판을 사용하는 MFR 타입이고요. 스타일 옵션을 넣으시거나 상위 트림으로 가시면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DRL은 이런 형태로 해서 LED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는 트림들에서는 깜빡이가 이렇게 범퍼 사이드 쪽으로 벌브 타입으로 적용되게 되고요. 스타일 옵션을 하시거나 상위 트림으로 가시게 되면 LED 깜빡이가 적용됩니다. LED 깜빡이가 내장되어 있는 백미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와 전동 조절, 열선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2.0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는 소나타 센슈어스랑 비교하게 되면 소나타 센슈어스는 전면하고 1열까지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소나타 센슈어스 대비 K5 1.6 터보의 기본 사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고요.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를 사용하는 클러스터가 기본 클러스터고요. 가솔린 2.0 모델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트림까지는 이 계기판이 사용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트림부터는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가 사용이 됩니다. 기본 트림부터 LED 실내등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LED 실내등은 이렇게 맵 램프랑 천장 쪽에 있는 룸 램프 두 가지만 LED 실내등이 적용이 된 거고, 선바이저 램프나 2열 독서등이나 글러브 박스 램프나 그런 나머지 쪽들은 LED로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 룸미러는 데이 앤 나잇 룸미러가 사용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에는 인조가죽 슈트가 사용이 되고 옵션으로도 천연가죽 슈트 하실 수가 없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가셔야지만 천연가죽 슈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트림에는 수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1열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소나타는 전자식 변속 버튼을 사용했는데요. K5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사용했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들 시프트가 들어갔고요.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 트림에는 스마트 키는 옵션으로 넣으셔야 되고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가 기본 사양입니다.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사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트림에는 매뉴얼 에어컨이 기본 사양인데 두 번째 트림부터는 오토 에어컨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오디오는 이렇게 가운데 작은 흑백 LCD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 트림부터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사양 다 설명드렸고요. 가솔린 2.0 대비 79만원 높아진 가격에 이런 사양들이 추가가 되었다면 저라면 가솔린 1.0보다는 1.6 터보를 살 것 같습니다.
신형 K5가 소나타보다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본 트림인 트렌드 트림부터 거의 모든 옵션 사양들을 다 넣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 트림에서 넣지 못하는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한 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 원격 시동 기능을 어느 때부터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마트 키뿐만 아니고 원격 시동 기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버튼 시동 스마트 팩은 가장 저렴한 트렌드 트림을 구입하시더라도 요거는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스마트 키 외에도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는데요. 이 스마트 트렁크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트렁크 앞에 3초간 서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열리는 거는 풀 오픈 타입이라 끝까지 열리지만은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식은 아닌 거고요. 소나타처럼 하이패스가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갔습니다. 요 창문 앞쪽에서 오버헤드 콘솔 쪽으로 카드를 꼽으시는 타입이고요. 버튼들도 다 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에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손잡이가 들어가고요. 그 도어 손잡이 1열에는 조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시동 팩은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편리하고 거기에 원격 시동도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하이패스도 어차피 나와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까지 다 보신다면 이 버튼 시동 팩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옵션은 스타일 옵션인데요. 가격이 118만 원입니다.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블랙 내장 대신에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가솔린 2.0 트렌드 트림의 스타일 옵션은 88만 원이었는데 1.6 터보의 스타일 옵션은 118만 원입니다. 가격이 30만 원 차이가 나죠. 이렇게 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17인치 휠에서 가솔린 2.0은 스타일 옵션 하시면 18인치 휠로 점프가 되는데 1.6 터보 모델은 19인치 휠에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 스타일 옵션이 2.0 스타일 옵션보다는 3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소나타 센슈어스에는 18인치 휠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K5 1.6 터보에는 19인치 휠까지 적용이 됩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LED 헤드램프는 MFR 타입이었고 LED DRL이 이쪽에 들어가고 깜빡이가 범퍼 쪽으로 들어갔었죠.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LED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요. LED DRL은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데 깜빡이가 이 범퍼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LED DRL의 이 아래쪽으로 깜빡이가 같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LED 타입으로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아니고 MFR 타입에도 상관없고 그 LED DRL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깜빡이를 왜 기본 트림에는 범퍼에 놓고 옵션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LED로 적용되게 해놨을까요? 외관에 차이를 두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이 옵션을 안 하시면 전방 LED 깜빡이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은 이렇게 벌브 타입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스타일 옵션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LED 타입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은 LED 타입으로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하지만 깜빡이는 벌브 타입으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을 하시는 분들은 이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아마 이것 때문에 하실 것 같은데요. 차는 앞도 예뻐야 되지만 뒷면도 예뻐야 되거든요. 운전 중에 내 뒤를 따라온 사람이 내 차를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하는 건 내 뒷면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런 사양들이 들어간 스타일 옵션이 1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옵션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옵션은 컴포트 옵션인데요. 가격은 93만 원입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수동 시트 대신에 1열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전동식 럼버 서포트 들어가고 동승석 시트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 관계된 사양들이죠. 2열 열선과 2열의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그리고 2열 암레스트가 이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2열에 암레스트가 없고 2열에 열선도 없고 그 2열에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도 안 되는 그냥 일반형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승객을 태우시는 분들한테는 요 다른 거 상관없이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이 옵션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USB 충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전면 이중접합 차압 유리와 함께 1열의 이중접합 차압 유리도 적용이 됩니다. 요 컴포트 옵션은 들어가 있는 사양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93만 원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2열에 관계된 사양들을 여기다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열 열선하고 암레스트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요 옵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컴포트 옵션에 관련된 사양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시그니처 트림에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이 74만 원입니다. 이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을 하시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전방 카메라 센서에 더해서 전방 레이더 센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렇게 속도를 설정해 놓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엑셀과 브레이킹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거기에 조향 보조를 추가하게 되면 손과 발을 다 놓고 운전하실 수 있는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는 차량과 보행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더 센서로 인해서 사이클리스트와 교차로 대항차도 적용이 됩니다.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도 추가가 되는데요. 후방의 센서를 이용해서 차선을 바꾸려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 후방 차가 있을 때 차량을 편제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좀 바꿔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차량 주차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뒤쪽에 있는 차량들을 인식해서 경고음을 내주고 충돌 전에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기능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차량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뒤쪽에서 차가 오게 되면 도어락 잠금을 해제시켜주지 않는 안전하차 보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은 10.25 내비를 선택하셨을 때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도 제가 꼭 추천드리는 옵션인데요.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정말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도 이게 차량 운행 중에 딱 한 번만 이 기능이 작동해도 이 옵션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옵션들은 정말 뭐 다 안 하셔도 이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25 유보 내비가 162만 원입니다. 10.25 내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162만 원에는 내비 말고 다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우선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컴팩트 오디오 대신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트림에만 에어컨이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는데요. 이 10.25 내비를 하시게 되면 터치 타입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미세먼지 센서에 의해서 차량 내 공기질이 안 좋아졌을 때 공기청정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이건 오토 에어컨에 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전좌석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입니다. 전좌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음성인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에 연락처로 전화를 걸거나 하는 거는 음성인식으로 가능했는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공조 제어나 요 창문 제어 같은 걸 음성인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좌석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트렌디 트림은 기본 오디오가 컴팩트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양들로 점프를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생겨서 이 10.25 내비 옵션이 162만 원이 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74만 원인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랜저와 아마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은데 그랜저에서는 98만 원이었거든요. 74만 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윈드실드 타입으로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음에 차를 구입하실 때 꼭 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셔야지만 레인 센서와 오토 디포그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레인 센서와 오토 디포그는 창문 앞쪽에 붙어있는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작동하시려면 전면 유리에 필름을 넣은 다른 유리,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 다른 전면 유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의 생산 종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모델에만 레인 센서하고 오토 디포그가 들어가 있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지 않으시면 레인 센서하고 오토 디포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으시면 레인 센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건 좀 웃기는 일이네요. 다음 옵션은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인데요. 가격은 59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12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타에 적용된 보스 오디오가 61만 원이었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59만 원입니다.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이 59만 원인데요. 현대 소나타에 적용되었던 현대 디지털 키가 K5에는 기아 디지털 키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받으셔서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을 스마트 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NFC 타입으로 이 도어 손잡이 쪽에 터치를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얹어 놓으시면 NFC 타입으로 스마트 키를 인식해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가 이 옵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아 디지털 키를 사용하시려면 터치 타입 도어 손잡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에 놔야지만 시동 걸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아 디지털 키와 터치 타입 도어 핸들, 무선 충전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묶이는 옵션들이고요. 빌트인 캠 옵션이 현대 소나타에서는 34만 원짜리 단독 옵션이었는데 K5에서는 기아 디지털 키와 묶였습니다. 이 빌트인 캠은 주행 중 영상만 녹화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중 10시간 녹화를 하시려면 보조 배터리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소나타에서는 이 보조 배터리가 26만 원이었는데
K5에서는 28만 원이 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이 세 가지 옵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만 작동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옵션은 단독으로 선택하실 수 없고 10.25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셨을 때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 1.6 터보 트렌드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726만 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2,4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터보 트렌드 트림의 풀 옵션은 3,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시작 가격이 2,709만 원으로 하이 트림인 트렌드 트림보다는 279만 원이 높아졌는데요. 279만 원이 어디에서 높아졌나 한번 보시면요. 기본 트림인 트렌드 트림에는 2.0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갔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18인치 휠과 피렐리 타이어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하이 트림에 59만 원짜리 버튼 시동 팩 옵션이었던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손잡이 조명 1열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2.0 모델엔 들어가지 않았던 가죽 열선 D컷 핸들이 1.6 터보에는 트렌드 트림엔 안 들어가고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패스가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갔기 때문에 ECM 롤밀러의 베젤이 아주 얇은 상태로 해서 단독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 트림에는 1열의 열선만 들어갔는데 두 번째 트림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1열의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1열 뒤에는 시트백 포켓도 들어갑니다. 하이 트림에는 내비게이션 팩에 같이 묶여져 있었던 터치 타입 오토 에어컨과 공기청정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렌드 트림에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컴팩트 오디오 대신에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는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없고 USB 선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미러링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후방 모니터와 주행중 후방 영상, 샤크핀 안테나는 같이 들어갔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었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으면 하이 트림은 안 되시고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오셔야겠고요. 이 사양 중에 특징으로 보시면 1열 통풍 시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 같은데요. 1열 통풍이 하이 트림에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1열 통풍 시트를 꼭 원하시는 분 같으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 터보에만 들어가는 D컷 핸들이 기본 트림인 트렌드 트림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두 번째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신형 K5는 기본 트림부터 거의 모든 옵션을 다 넣으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넣으실 수 있는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K5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쪽에 블랙 하이그로시 몰딩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시면 요 전면 유리의 몰딩과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 아래쪽 몰딩, B필러 몰딩, C필러 몰딩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모델들에서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상위 트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관의 변경 요소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K5는 가장 상위 트림을 구입하셔도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지 않으시면 옆쪽에 하이그로시 몰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타일 옵션은 가격이 79만 원인데요. 하이 트림 앤 트렌드 트림에서는 스타일 옵션이 11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79만 원으로 줄은 거는 트렌드 트림에서는 17인치 휠에서 19인치 피렐리 타이어로 변경이 됐는데 이 프레스티지 트림은 18인치 휠과 피렐리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9인치 휠에서 피렐리 타이어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가격이 좀 절감이 돼서 스타일 옵션의 가격이 118만 원에서 79만 원으로 39만 원 줄었습니다. 나머지 사양들은 하이 트림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컴포트 옵션이 74만 원인데요. 이 컴포트 옵션도 하이 트림 앤 트렌드 트림에서는 9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컴포트 옵션을 하시면 동승석의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와 릴렉션 컴포트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열 열선과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2열 암레스트를 넣으시려면 두 번째 트림에서도 이 컴포트 옵션을 넣으셔야 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전 트림에 7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10.25 내비가 하이 트림인 트렌드 트림에서는 162만 원이었는데 프레스티지에서는 93만 원으로 가격이 변경이 되었죠. 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터치 타입의 오토 에어컨과 공기청정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절감이 돼서 10.25 내비가 93만 원이 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 트림 동일하게 74만 원으로 들어가고요.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와 스마트 커넥트, 보조 배터리도 전 트림의 동일한 옵션 가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트렌드 트림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이 3개 옵션은 10.25 내비를 선택하셔야지만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가솔린 1.6 터보 프레스티지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58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2,709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터보 프레스티지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림 노블레스 트림은 기본 가격이 2,901만원이고요.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보다는 192만원이 올라갔습니다. 192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간다 한번 보시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후방 주차 센서 외에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전방 주차 센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들에서는 스타일 옵션을 하셔야지만 들어갔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사양은 이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입니다. 이 일반형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를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10.25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날씨와 연동된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서 운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해주는 사양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추가되었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백미러 쪽 카메라를 사용하는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노블레스 트림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노블레스 트림에서 가장 중요한 사양은 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소나타와 그랜저가 같은 디자인의 12.3인치 클러스터를 쓰는 바람에 욕을 좀 먹었죠. 근데 이번에 K5에서는 내비게이션에 날씨 정보를 연동해서 그 화면을 12.3인치 클러스터에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다른 디자인의 클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의 옵션도 역시 3페이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근데 하이 트림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 118만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스타일 옵션이 59만원인데요.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스타일 옵션이 79만원이었죠. 노블레스 트림에서 59만원이 된 거는 노블레스 트림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20만원 빠져서 스타일 옵션이 59만원이 되었고요. 컴포트 옵션은 하이 트림 똑같이 74만원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와 10.25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보조 배터리 나머지 옵션들은 하이 트림하고 똑같은 구성과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 1.6 터보 노블레스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38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2,901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터보 노블레스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은 기본 가격이 3,141만원이고요. 하이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보다는 240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240만원이 어디서 높아졌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 트림에서 스타일 옵션에 들어갔던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앞깜빡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에서 컴포트 옵션이었던 동승석 전동과 2열에 관계된 옵션, 1열의 이중접합 차압 유리, 2열의 USB 충전 이런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적용된 부위는 이 대시보드 아래쪽하고 이 도어 트림 쪽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위 3개 트림에는 전부 다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옵션으로도 천연 가죽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이 마지막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 오시면 퀼팅 가죽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소나타 센슈어스랑 비교하게 되면 센슈어스는 제일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K5는 시그니처 트림에 나파 가죽 시트가 안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위 트림들에서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는 시그니처 트림에만 들어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실 때 차에서 내리셔서 이 키로 차를 후진하시고 그 출차하실 때도 이 키로 원격 시동하셔가지고 차를 앞으로 빼신 다음에 차에 타실 수 있는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시그니처 트림에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운전하신다면 되게 편리한 사용일 수 있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하이 트림들에서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가 없고 요 제일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2열에 수동 커튼이 들어가는데요. 소나타에서는 그랜저처럼 2열의 수동 커튼과 후방의 전동 커튼이 같이 들어가는데 요 K5에서는 후방 전동 커튼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실 때 2열에 안 내린 승객이 있는지 적외선 센서로 감지해서 표시해주는 2열 승객 감지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 나머지 검은색 표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선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셔야 되겠는데, 시그니처 트림의 중요한 사양을 보시면 일단 시그니처 트림에만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요 세 가지 정도의 사양이 시그니처 트림에서 중요한 사양이 될 텐데요. 요 세 가지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옵션은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트림하고 동일하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118만원 들어가고요. 가솔린 2.0에는 시그니처 트림에 스타일 옵션이 없었는데 1.6 터보에는 시그니처 트림에도 스타일 옵션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옵션에 적용돼 있던 LED 리어 콤비나 LED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1.6 터보 시그니처 트림에는 19인치 휠과 피렐리 타이어만 남았고요. 가격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 구성은 하위 트림들하고 동일한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74만원, 10.25 내비 93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74만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59만원, 스마트 커넥터 59만원, 보조 배터리 28만원 해가지고 가솔린 1.6 터보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534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3,141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터보 시그니처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적을 내보는 시간 디지용스 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솔린 1.6 터보를 두 번째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구입하시면 2,709만원인데요. 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구입하시면 1.6 터보에만 들어가는 D컷 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1열에 통풍 시트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우선 보시게 되면은 이 스타일 옵션에는 19인치 휠과 타이어도 들어가지만은 전면에 LED 깜빡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을 위해서 스타일 옵션을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편리한 사양과 그리고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0.25 내비게이션을 같이 하시게 되면 드라이브 와이즈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같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좀 더 잘 쓰시려면 10.25 내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10.25 내비는 기존의 7인치 8인치보다는 디스플레이 활용도도 더 높고 사제로 10.25 하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10.25 내비 넣으시는 거 추천드려서 총 하시게 되면 총 가격이 3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 2,964만원이 나옵니다. 디지용스 초이스 두 번째는 제가 K5 1.6 터보를 산다면 이렇게 살 것 같다 하는 걸 뽑아왔는데요. 저는 세 번째 트림 노블레스 트림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에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클러스터는 운전자만 보는 건데요. 이 클러스터 바꾼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냐 하시겠지만 운전하시면서 계속 클러스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를 변경하시는 게 감성 만족도를 많이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옵션으로는 스타일 옵션 넣을 것 같은데요. 19인치 휠 들어가고 전방에 LED 깜빡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방에 LED 깜빡이만 아니었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은데 18인치 휠도 괜찮은데 말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열에 가족들을 태우기 때문에 2열에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나 2열 열선이나 2열의 암레스트만을 위해서라도 컴포트 옵션은 할 것 같고요. 그 드라이브 와이즈는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꼭 필요한 옵션이고요. 10.25 내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있는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거 없는 차는 좀 허전할 것 같아서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3,275만원. 제가 디지용 초이스 1 한 거보다도 311만원 높은 가격으로 견적이 나왔는데요. 311만원 높아진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양들이 추가가 됩니다. 디지용스 초이스 1과 비교해서 12.3인치 클러스터나 서라운드 뷰나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고 2열 승객을 위한 사양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1열의 이중접합 차음률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많은 사양들이 들어가서 311만원 높은 가격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처음에 가격을 조금 높게 주더라도 필요하신 옵션은 선택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나중에 출고된 후에 이거를 애프터마켓에 설치하시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양들이 있으시면은 꼭 구입하실 때 옵션 사양으로 넣으셔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K5 가솔린 1.6 터보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K5 신차 시승행사에 전부 1.6 터보 모델을 내놓을 정도로 1.6 터보가 K5의 주력 모델이 되었는데요.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